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감의 살 종목이 저희가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종목 세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OX 종목부터 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 사실 저희가 오늘 이거를 이슈에서 다뤄볼까 하다가 너무 많은 프로그램에서 다 다루길래 살짝 뒤로 빼봤어요. 청주공장 증설 보류가 나왔는데요. 두 분이라면 지금 보유자 입장이라면 이거를 매도하시겠습니까? 들고 가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오, 염정 팀장님. 네. 저는 보유하자 할 줄 알았어요. 사실 뭐 보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실 저도 좀 약간 좀 이제 세모 정도의 좀 마음을 좀 가져갔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오늘 사실 이제 새벽에 뉴스가 나왔고요. 생각보다는 시장에서 타격이 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사실 우리가 LG에너지 솔루션의 투자 재검토 소식 대비해서는 그렇게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좀 큰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일단 주가에서 반영이 됐고 생각보다 하락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기존에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더 하셔도 되고 사실 지금 뭐 단기적으로 또 이제 10만 원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파셔도 돼도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SK하이닉스가 일단은 뭐 지금 청주 공장에 이제 4조 3천억 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공장의 증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투자 재검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에 대한 이유는 아무래도 원자재 수급에 대한 좀 부담감이라든지 앞으로의 뭐 경기 둔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 신규 반도체 공장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SK하이닉스뿐 아닙니다. 뭐 2차 전지 쪽에서 사실 LG에너지 솔루션도 그에 대한 좀 부담감을 가지고 갔었고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 결국 이제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지는 사실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 둔화와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 여러 가지 사실 대외적인 악재들 변수들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좀 망설일 수 있다라는 걸 예견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 중심으로 일단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이런 하청업체라든지 중소기업까지 만약 파장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뭐 글로벌 경쟁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다른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을 하향 조정을 하는 부분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역시도 뭐 최근에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공급 과잉 한마디로 이제 이제 수요가 둔화됨에 따라서 공급이 너무 과잉되게 되면은 이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선 충분히 재검토할 수 있는 좀 저는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에 대한 부분이 SK하이닉스 역시도 사실 수급 불균형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수익성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무리한 뭐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네. 재검토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시장에서는 악재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수급의 변화에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쪽으로 사실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와줬는데 오늘 조금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만약에 수급 면에서 조금 더 연속성이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단기 조정은 좀 불가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신규로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럽지만 또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자리 사실 그래서 저는 세모에 가까운 X 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그래서 세모에 가까운 X라고 의견 주셨고요. 정혜원 과장님 의견도 아주 살짝 들어볼까요? 네, 뭐 오늘 뭐 나온 이슈는 이제 뭐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주가 조정은 아무래도 최근의 상승에 따른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자라고 한다면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제 공급 과잉이라는 측면 이러한 부분이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점. 지금 뭐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수요 둔화 이슈가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역시나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또 뭐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러한 부분보다는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이제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는 충분히 선반영된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초과적인 상승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O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에선 또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오뚜기를 볼게요. 계열사 흡수합병 이후의 주가 전망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농심도 이야기해봤고 뭐 이전에 뭐 삼양식품도 이야기해봤는데 오뚜기를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서요. 두 분이라면은 오뚜기를 조금 더 보시겠습니까? 의견은요? 오뚜기도 O로 일치가 됐어요.
뭐가 매력적이에요? 무엇보다 사실 오늘 뭐 흡수 합병 이슈를 떠나서 네. 지금 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 좀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제 향후에 이제 원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시장 예상보다 굉장히 높은 그런 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원재료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원가 부담이 음식료 업종에는 굉장히 좀 부담 요인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판가도 계속해서 지금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근데 이제 원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곡물 가격 같은 그런 원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을 경우에는 이런 판가를 이미 올려놓은 상황에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이 급격하게, 그러니까 즉 마진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좋아지는 그런 구조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음식료 오뚜기뿐만이 아니라 네. 뭐 CJ 제일제당을 비롯해서 이런 음식료 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이 좀 바닥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가 부담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는 좀 충분히 지금 반영이 된 상황이고. 만일에 향후 이제 원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이미 판가를 올린 이런 음식료 업종은 상당히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오뚜기 같은 농심이라든지 이러한 음식료 업종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뚜기 두 분 모두 오를 주셨습니다. 염정 팀장님 혹시 최근에 많이 이야기했던 뭐 농심 이런 음식료들도 좀 좋게 보세요? CJ 제일제당도 있고. 네, 뭐 사실 이제 곡물가 인상이라든지 원재료 인상에 따라서 사실 테마주 움직임이 네. 좀 강하게 이어졌었습니다. 2월달 이후로 사실 이런 오뚜기라든지 우리가 이제 완제품 업체보다는 오히려 원재료에 대한 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라든지 사실 테마주 성격이 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식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재료가에 대한 뭐 곡물가라든지 이제 소맥이라든지 이런 원재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았고 급등한 부분이 어느 정도 다 되돌려 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보다는 지금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판가 인상에 대한 이미 판가는 인상되었습니다. 네. 판가 인상에 대한 부분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말씀하신 대로 뭐 농심이라든지 뭐 오뚜기 같은 종목들 저도 이제 충분히 지금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뚜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좀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오늘은 사실 지분 인수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좀 더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에 대한 부분으로 사실 어느 정도 오뚜기는 최근에 흐름을 좀 상승 흐름을 반등 흐름을 좀 찾았고요. 반면에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주가 흐름이 좀 다르게 나타났는데 최근 이제 올해 2월 이후로 3, 4월 정도에 이제 원재료에 대한 이런 급등 테마주에 엮이면서 일정 부분 급등이 나왔고 그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다 이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가 다시 또 이제 최근 저점을 좀 저점으로 좀 내려앉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저는 또 접근해 볼 수 있는 충분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식음료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뭐 성장세가 좀 강한 섹터는 좀 아닙니다만 실적 기반에서 그리고 이제 판가 인상을 통해서 마진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를 통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 오뚜기도 마찬가지고 농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최근에 해외 수출에 대한 비중, 뭐 라면 수출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겠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해외 매출 비중을 통해서 지금 내수에서 할 수 있는 좀 한계에 대한 부분을 해외 쪽으로도 좀 돌릴 수 있다. 매출액 증대에 대한 기여까지 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본다면 지금은 약간은 이제 다른 섹터 쪽으로 약간 좀 식음료 쪽이 좀 크게 지금 관심을 못 받는 좀 시즌이긴 합니다만은 지금같이 조금은 좀 관심이 좀 덜할 때 좀 매수해 놓는 관점에서 기다려 보시면은 좀 좋은 수익률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뚜기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제주은행 볼게요. 이제 한은이 빅스텝 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이 상승한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제주은행이 그 안에서 가장 상승폭이 크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제주은행이 뭐가 매력이 있을까? 우리도 봐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분에게 제주은행은 어떤 종목일지 투자 의견 여쭤보도록 하죠. 네. 정혜원 과장님은 제주은행 급등하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오늘 뭐 제주은행 급등,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급등을 네, 했었죠. 어제요. 네, 네. 근데 사실 뭐 특별한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좀 테마성 성격이 좀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은행주들이 지금 어제를 저점으로 해서 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였고요. 미증시에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뭐 시티를 비롯해서 이제 금융주들이
최근에 이제 시장 상승을 이끌었었죠. 그러한 근간에는 바로 이제 실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은행주들 같은 경우 향후 순이자 마진 확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대형 은행주 같은 경우에 반등폭이 좀 작은 반면에 제주은행이 좀 급반등, 지금 급격하게 지금 어제 오늘 이틀 연속 급등한 이유는 아무래도 좀 이제 좀 중소형 좀 은행주이고 또 시가총액이 좀 2천억 정도 수준에 불과한 회사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좀 주가가 좀 급등한 영향이 크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뭐 또한 시장에서 지금 뭐 두나무가 우리금융 지분 1%를 이제 획득을 했는데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지방은행 인수 가능성 이러한 부분까지 좀 회자가 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은행의 정말 이 급등을 보면서 참 잘 고르신 분들은 수익 내고 있지만 이 종목 안 고르신 분들은 왜 가나 싶으실 거예요. 제주은행 두 분 모두 다 X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마감엔 또 어떤 종목을 사볼까요? 마감에 산다 키워드 보도록 하죠. 증설 효과 그리고 금리 인상 본격화입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증설을 하려다가 말잖아요. 네. 그럼 이 기업은 이미 한 상태인가요? 네,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증설에 대한 부분에 어떤 재검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증설에 대한 부분은 좀 강행하는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좀 확실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정확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염정 팀장님은요, 오늘 마감에 OCI를 사보겠고요. 그리고 정용 과장님은 하나금융지주를 사보겠습니다. OCI, 저희가 조금 전에 김민수 대표님과 네. 태양광 이야기를 하면서 네. OCI 살짝 언급했는데, 그러셨어요? 네. 염정 팀장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김민수 대표님 사자 의견 하셨다고요? 신재생 별로 안 좋아하신대요. 네. 네. 일단은 OCI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에 대한 최근에 좀 조정 기간이 한 2주 정도 이어졌는데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국제유가가 이제 급락함으로써 급락은 아니죠. 하락 정도고요. 하락을 통해서 이제 신재생 쪽이 조금은 또 외면을 받았고 다시 이제 국제유가가 반등을 하면서 신재생 쪽에 대한 오늘 좀 흐름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OCI 같은 경우는 태양광 이제 폴리실리콘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으로 사실 뭐 지금까지의 이제 최근의 흐름은 좀 좋았지만 최근에 조정세가 좀 깊었다라는 부분입니다. 2분기 실적도 좋고 이제 하반기 실적까지 연간 실적까지도 이제 상향될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을 그에 대한 좀 우려보다는 앞으로 이제 수요 증가라든지 수요 증가를 통해서 이제 공급을 충분히 더 늘릴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미중 갈등을 통해서 미국이 이제 태양광에 대한 설치 확대를 통해서 비중국 한마디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태양광 업체들과의 거래를 좀 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로 이제 국내 업체인 이제 OCI 글로벌 업계로는 한 10위 정도 건에 들고 있는데 OCI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수요가 더 강합니다. 한마디로 수요 공급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OCI 최근에 이제 증설에 대한 분위기 말레이시아의 증설에 대한 분을 진행하고 있고 기존의 3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3만 5천 톤 약 한 15% 이상의 생산 능력을 지금 더 증가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증설에 대한 효과가 매출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가격대가 일단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가 10만 5천 원 드리겠습니다. 네, OCI를 장 마감 직전에 매수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14만 원, 손절가 10만 5천 원.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OC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네. 5가 들어간다고 정이 간다고 하시는데요. OCI를 보겠고요. 이번엔 정용 과장님의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앞서 이제 제주은행은 X지만 네. 하나금융지주는 O예요. 네, 제주은행은 지금 시점에서 이미 주가가 지금 급등을 했고요. 맞아요. 오히려 지금 제주은행보다는 지금 기존의 이제 대형 그 금융지주사를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상대적인 매력이 훨씬 높고요. 좀 배당적인 측면에서 은행주 하면 사실 안정적인 그런 배당 매력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배당 매력을 보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좀 크게 하락한 기존 이제 대형 금융지주사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제주은행도 주가가 이제 급등한 이유가 바로 이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이제 그러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지금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지난달부터 해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한 1개월 동안 주가가 한 3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지금 펀더멘탈 자체는 굉장히 지금 양호한 상황이죠. 지난 1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과 더불어서 또 최근에 이제 정부의 그러한 대출금리 규제에 대한 그러한 리스크, 이러한 부분이 좀 주가에 있는 지금 반영이 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좀 악재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는 이제 충분히 좀 반영이 된 상황에서 더 이상은 추가적인 좀 악재 요인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번 달에 한국은행에서 0.5% 금리 인상을 했고 또 이제 한국은행 총재도 올해 연말 기준금리가 2.75에서 3%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그러한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당분간은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좀 지속이 된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그 순이자 마진, 즉 님의 그러한 그 내년 상반기까지는 순이자 마진 개선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정도의 실적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그 중에서도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국내 이제 4대 금융지주 중에서도 가장 비은행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올해 예상 배당 그 DPS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배당 수익률이 거의 9% 정도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대부분의 은행주들의 지금 배당 수익률이 지금 7%에서 한 10%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는 높은 배당 수익률로 인해서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은행주들이 지금 급반등이 나온 상황인데 국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 주가가 지금 크게 하락하기 이전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한 45,000원 정도 선까지 좀 목표 주가 좀 열어놓고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일단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만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손절 라인으로는 지금 이틀 전 최저가 라인 한 33,000원 정도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목표 주가 45,000원, 손절가 33,000원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한번 시장의 수급을 볼까요? 지금 코스피가 보합을 다 만회하고 있어요. 하락을 다 만회하고 부합권까지 올라서 빨간불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땠는지요? 네, 일단 먼저 기아를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기아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3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고요. 올해 7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급격하게 늘어났다라는 부분과 함께 최근에 이제 기아의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는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기아, 현대차 모두 다 2분기 실적에 대한 호실적에 대한 전망을 가져가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당 영업이익 한 2조 정도, 그리고 기아 역시도 분기 최대 이익을 좀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자동차 업계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계까지도 지금 그 영향권이 미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기아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뭐 화신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다시 재진입함으로써 그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지금 두 번째 종목은 HMM인데요. HM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실적 면에서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경기 둔화를 통해서 물동량 감소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 주가에 대한 목표치가 좀 하향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이거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이제 주가가 뭐 최근 6월 달 이후 이제 2분기에 들어서 좀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연초 대비해서 지금 올해 저점과 거의 지금 맞닿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이런 부분 우려 등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예상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페노션을 또 같이 볼 수 있겠는데 페노션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거를 연속 좀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HMM이라든지 페노샤 물론 뭐 다른 영역의 종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해운업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좀 전망을 조금 더 관망의 자세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조금 좀 약세인 부분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애플의 앞으로의 좀 둔화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로 LG 이노텍과 BH 같은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많이 판 종목으로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인 수혜 결국은 LG 이노텍은 이제 애플량 비중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오늘 피해를 좀 직접적으로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락폭이 좀 최근 들어서 가장 좀 컸습니다. 4%대 하락세가 보였고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많은 물량을 좀 매도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BH 같은 경우에도 애플량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오늘 좀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고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7월달 들어서 거의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BH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가 사실 조정이 좀 나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저가 매수에 대한 또 기회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애플량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일단 시장에서 조금은 좀 이런 분위기가 좀 누그러들 때까지는 좀 조정이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관 쪽의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정영 과장님,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을까요? 오늘 기관 수급을 보게 되면 좀 특징적인 부분은 네. 전반적으로 이제 뭐 주도주라든지 주도 섹터가 있다라기보다는 좀 철저하게 좀 개별 종목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 반등을 좀 이끌고 있는 자동차 쪽으로 이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하반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섹터가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완성차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반기 이후부터 이제 반도체 쇼티지가 해소가 되게 되면 이제 생산 정상화와 함께 이제 부품 공급이 좀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그동안 이제 물류 부담이 좀 컸었는데 이제 운송비가 계속해서 좀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오늘 기관 순매수 종목 중에서 LIG 넥스원 쪽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 하락에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났던 종목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상반기에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방산 주들이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에 이러한 각국의 이제 군비 경쟁에 대한 그러한 좀 이슈가 좀 이어지면서 국내 이제 방산주들이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차 또 경기 불확실성이 또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투자 대안으로서 이러한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띠는 또 이제 방어주로서의 매력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과거에도 약세장에서는 이러한 방산주들이 이제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띠면서 좀 주목을 받았던 경향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뭐 실적 모멘텀도 2분기에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군비 확장으로 인해서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LIG 넥스원 쪽으로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기관 수급 종목 중에 JYP 엔터테인먼트도 이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JYP 엔터테인먼트 내 아티스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출격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지금 뭐 한 21회 콘서트가 지금 예정이 된 상황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런 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이제 재차 좀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에서의 오늘장 외국인 수급을 좀 봤습니다. 염정 팀장님, 네. 오늘 시장 사실 잘 버틴 거죠, 우리? 네, 뭐 사실은 조금은 좀 지루한 상황이었던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뭐 특별한 등락은 사실 없었고 이제 개별 종목단에서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애플의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대응에 대한 부분, 그걸 통해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좀 어떤 사실 방향성을 좀 찾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실적을 좀 기다리는 좀
관망의 심리가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기아차의 앞으로의 대한 실적 발표라든지 많은 이제 주요 종목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종목별 장세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수에 오는 특별한 흐름보다는 개별 종목에 좀 더 집중하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보시면요. 코스피 빨간불을 켜다가 다시 지금은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71%까지 상승 탄력을 더 키웠습니다. 782.1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